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사람이 왜 나이가 들까? 왜 우린 나이가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80대 중반이 다 되신 또 어떤 조금 넘으신 우리 그 형님 부부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 양반들 보면은 참, 잘 나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미국 가서 30대 미국 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80대 중반이 넘었는데 요번에도 내가 미국 가서 만났지만은 참 잘 나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내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분들에게는 아니지만은 잘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왜 어떻게 파이에이지 왜 나이가 들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가나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슬퍼지고 답답해지고 갑갑해지는 게 아니라 절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지는 능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준 책이 많지만은 내가 최근에 본 거는 The End of Old Age. 번역이 됐어요. 노인은 없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잘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노년이 으뜸이고 젊음은 단순히 거쳐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게 참 대단한 말 아니에요. Age is king and use it simply in the way. 지나가는 과정이야. The strengths and the promises of aging are upon us. Old is the problem and aging is the solution. Old는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늙어가는 거예요. aging은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old보다는 aging을 상당히 미국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젊음은 단순히 거쳐가는 과정이다 하는 영감을 했는데 왜 그런가 살펴봤어요. 지금. 먼저 이 마크 아론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 의대를 나오고서는 지금 저 밑에 사진에 그 플로리다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몸과 정신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히 노인들 중에서 몸과 마음이 잘 안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전문 치료기관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치료기관의 하나예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마이애미에 있는 대학에서 또 이런 쪽에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부원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치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먼저 아까 노년의 강점은 뭐냐? 노년의 강점. 나이 들어가서 더 좋아지는 능력은 뭐냐? 그리고 그 강점은 언제 나타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aging brings wisdom. 노인의 강점은 뭐냐면은 나이 들면 지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 그냥 우리나라의 명심보감을 봐도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가 많습니까? 논어도 마찬가지고 서양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는 지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aging brings wisdom. 그래야 평범한 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보고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라. 이런 노력을 좀 해달라. 이래야 세상이 평화롭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고 다 그런 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경험을 해야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나이가 들어 에이징이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라면은 그렇다면 지혜는 언제 생기냐? 그건 에이지 포인트. 소위 어떤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떤 한계에 부닥칠 때가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때가 에이지 포인트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때 부닥쳐가지고 그 부닥친 시기를 잘 헤쳐나가면은 아주 젊음이라는 게 그야말로 나이 듦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나이 듦이 훨씬 낫다. 이런 그 용감한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말이에요.
Aging on Trial. 이 사람의 책에 7챕터가 있는데 첫 챕터에 말이에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먼저 나이듦이라는 거는 뭐냐? 나이듦에 대한 심판을 한번 해보자. 이런 챕터예요. 그러면 나이듦에 관한 심판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왜 나이가 드느냐? 신의 섭리라 이거야. 이건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면 왜 좋아지냐? 왜 더 좋아지는 능력이 생기느냐? 근데 aging brings wisdom. 나이 들면 지혜를 갖고 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내가 곧 사라질 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이 드는 삼촌도 돌아가고, 친구들도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논의들은 내가 곧 사라질 나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지혜와 깨달음이 싹튼다. 잘 살아가는 논의라는 건 뭐냐면, well aging, 혹은 good aging이라는 건 뭐냐면,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지혜가 깊어지고 발달하는 순간을 경험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잘 깨달으면은 인생이 굉장히 황홀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하게. 또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또 귀가 잘 들리는 것에서 감사하고. 이런 자기가 안 가진 것보다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싹 트는 것이 이게 이미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ging brings positivity and purpose. 나이가 들면은 긍정적인 태도와 목적의식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은 소극적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본 많은 케이스에서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절망하고 인생에 대해서 실망만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게 되고 오히려 더 교회도 열심히 나, 저런데 열심히 나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아그론이라는 사람은 그냥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뇌과학이라든가 노화의 기동이라든가 많은 연구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메카레비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알렌 뱅어의 어떤 그 이론 혹은 요새 우리가 많이 한국에도 알려진 번역되어 나온 오로라 카스텐슨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책에 그런 이론들이 무수히 나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자면 메카레비의 이론은 고정관념 구초와 이론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나에 듦에 관한 각자의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관념이 내면화되면은 바로 이 관념이 신체 기능, 건강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인데 이 비슷한 연구가 연구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걸 다 짧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What happens when we get old? 이게 너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에릭슨이 말하는 노년의 그 인생 8단계가 아니라 나중에 9단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제일 끝이야. 끝자락이야. 끝자락을 9단계라고 그러는데 이 소위 마르코니 의사가 우리 마르코니 교수가 나이가 가장 많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 너무나 그 나쁜 얘기만 들어요.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얘기, 치매에 걸려서 여러 가지 고생했던 얘기, 아주 안 좋았던 얘기, 이런 것만 그냥 많이 뻗쳐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마이애미에 있는 그런 그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접하다 보니까는, 물론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염려는 그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니야.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데,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그 몸도 못 움직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호스피스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몇 가지의 사소한 지원만으로도 인생 9단계 끝 무렵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돕는 데는 대단한 능력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자에게 필요한 자원과 인맥을 결집해주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장애가 제거되면은 나이듦의 장점이 다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몸이 많이 아파. 그때 진통제를 놔준다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외로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담하는 사람을 연결을 해준다든가 내가 다리가 아파. 관절이 아파. 그럼 관절에 고통을 치료주는 그런 휠체어를 갖다 준다든가 이런 거 몇 가지만 해주면은 다시 명랑해지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의 단계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수많은 인상 케이스로 이 사람이 설명을 해줬어요. 물론 그 병원은 행복한 병원이죠. 그런 좋은 의사가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 최후로 그럼 about it for the trial of the age. 나이듦에 대해서 한번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한 거야, 스스로 있어서. 짧은 말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면 노년은 그냥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우리가 노년의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귀도 잘 안 들리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심지어는 음식 맛도 잘 몰라.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걸 이미 받아들여. 그러고 나면 새로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데 나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근데 심지어 내 자식들이 안 찾아올지라도 다른 이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맺고 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본 그런 사람이 보인다거나 마음이 넓어지죠. 그들을 도울 능력과 책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우리가 그런 그 아우슈비츠 그런 그 수용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본 얘기를 우리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에 조금만 어떤 그 나쁜 조건을 해결해 주면은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이 나와서 끝까지 환하게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순간은 길지 않거든. 짧아요 사실은. 물론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올드죠. 여전히 경멸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인생 9단계에 이런 사람들이라도 노화를 더 나은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 노화는 지식, 역할, 통찰의 폭을 넓히는데,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은 지식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이게 넓어지는데, 이 능력은 지혜라는 포괄적인 용어로는 가장 설명이 가능하다. 이 사람의 노화의 장점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거를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옛날 그 세네카의 책을 봐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세네카 그 노화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책이 아니라 그런 그 챕터에 글을 썼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또 의사는 말이요. 아르고닌 박사처럼 수많은 임상 사례로 얘기를 해줘.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나 같은 내 형님들 비록 9단계의 삶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지혜의 힘이 무언가 더 탁월한 가능성과 목적과 희망을 이끌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지혜에 대한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나이듦에 대한 훈결이에요. 괜찮다. 너희 들어도 나쁘지 않다. 이 챕터 2에는 그래서 이 빌딩, 리저브, 유징, 위즈덤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활용하냐, 어떻게 지혜를 비축하고 빌딩 리저브 지혜를 말이요 축적으로 유징, 위즈덤 지혜를 활용합니다. 그럼 나이들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잊어버리는 게 맞냐? 이거를 실제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물론 본인도 연구를 했겠지만 그보다는 많은 연구 문제를 봤죠. 그러니까 내가 특히 아주 재밌게 본 건 스캐폴딩 이론이라는 건데요. 스캐폴딩이라는 게 뭡니까? 그 우리가 건물 세울 때 건물 바깥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망을 쫙 쌌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건물 밑에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3층에서 5층 올라가고 또 5층에서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그냥 다니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런 철구조물 같은 거 쫙 세우는데 그게 스캐폴딩이에요. 우리말로 비계라고 그러는데 그 비계가 비계의 비계가 돼지고기의 비계가 아니라 비계 스캐폴딩인데 스캐폴딩이 이름인데 인간의 두뇌가 나이가 들어서 한쪽이 망가지고 위험하게 되면 또 한쪽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 지혜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하는 게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장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내 누이가 있는데 내 누이가 그 미국 산호세 거기서 그 아파트에 살아요. 한국에 있을 때 참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서 이 여러 가지로 그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산호세에 산타클라라 벨리 메디컬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누울 따라가지고 좋은 의사에 좋은 약에 그리고 좋은 카운슬러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고 나니까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게 싹 사라졌어요. 이거 아주 행복해요. 그림도 그리고 야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예를 나와 같은 예를 막 그 아로마님 박사는 얼마나 많이 받겠냐. 그래서 지금 내가 또 시간이 어떻게 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에이징이 나이들이 우리를 도와주냐? How aging helps. 이 뇌의 측면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뇌가 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드는 거를 얼핏 봐서는 뇌의 적처럼 느껴진다. MRI 촬영으로 뇌의 크기를 측정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뇌과학이 나왔을 때. 근데 30대 초반부터 뇌 조직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해서 60세 이후로는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런 무수한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일반적인 뇌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낙관할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뇌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는 유동주의라는 게 있고 결정적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결정적 지능이라는 건 말이에요. 50 이후에 뇌의 능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기술을 그리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또 경험이 쌓여가면서 함께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지능 같은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예를 들면은 그 멀티스태킹을 한다, 멀티태스킹을 한다든가 풀어을 한다든가 또 패턴 인지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급격히 저하는데 이 결정적 지능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이런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50대 이상이 돼도 계속해서 발전한다. 이게 뇌과학으로 또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구들이 무서우면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적 인지력만으로 인간 능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람 머리 좋은 걸 옛날에 그 IQ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했군요. 우리가 한국 교육을 시킬 때 이게 전부 다 이런 그 제한적인 능력만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냥 학원을 보내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을 망치는 거래 이런 얘기. 이게 처음엔 모르는데 나이 들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 들으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으면 느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내용과 속뜻을 파악하는 능력은 그리 속도가 대체적으로 느린 노년의 두뇌가 대체로 더 뛰어나다. 내가 20대에 본 섹스피어고 40대에 본 섹스피어고 지금 70대에 본 섹스피어고 또 틀리거든요. 똑같이 논어를 봐도 20대에 본 논어고 지금 본 논어는 많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게 나이 들어 생기는 여러 가지 지혜라든가
이 창조성 같은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마테스라든가 화가 중에 얼마나 훌륭한 화가 나이 들어서 나타나요. 근데 한국에 있는 화가들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요. 이중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이 들었으면 더 멋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음에 대한 장점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어요. 잘 몰라. 마지막으로 인간의 정신과 두뇌는 지금껏 축적된 광대한 지적 능력으로 손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책을 읽는데 속도가 많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거 보는 게 느리지만은 사실은 그 몇 가지 앞에 있는 책, 서문 몇 가지 보면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다 못 써요. 과거에 이제 내가 소화시킨 것도 다 지금 모르더라고. 그거 다시 꺼내보고 새로 나온 책들에 어떻게 앞머리에 머릿말 굴고 목차보고 그러면 대충 통칭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게 힘들겠지만 지금 내 나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좋은 게 많은 거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나이 들면서 더 좋아지는 게 뭐냐. 이거는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럼 노년의 강점이라고 하는 지혜를 뭐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오늘 다 못하고 한마디만 한다 그러면 지혜는 wisdom as a five-pointed crown 다섯 가지 뿔을 가진 왕관의 모습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왼쪽 사진은 이 사람이 예를 들은 왕관 다섯 개 뿔이 달린 왕관이에요. 이 사람은 마르코니, 마르코니는 한국 사람들은 모르죠. 한국 문화에 기가 막히는 왕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신라의 여왕들의 왕관이에요. 그것도 다섯 가지 뿔이 있단 말이에요. 파이브 포인트도 뿔이 있어요. 그럼 이게 황남 대청 국분 금관이라는 건데 이 왕관에 비유해서 다섯 가지 지혜를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다음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나에 들어간 보상을 가장 강렬하게 잘 표현한 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여러분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건 버지니아 울프의 미세스 달라웨이 부인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얻는 보상이라 열정이란 우리의 패션이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강렬하지만 드디어 삶의 최고의 향취를 가미해 줄 수 있는 힘, 새로운 경험을 포착해서 천천히 빛 속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정말 50대 생각하는 인생하고 70대 중반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당연히 틀린다. 이, 이 버지니아 우프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삶의 최고의 향취를 가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간 경험을 포착해서 천천히 이 속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게 내가 오늘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나이 들어가면서 젊음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지르지 않고 정말 나이 듦이 최고의 영광된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아주 단적으로 아름다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